루마니아 시골 마을에서 소주병이 날아다니던 그날 밤, 한 여자가 창문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의사냐는 아버지의 고함을 뒤로하고 그녀가 향한 곳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난한 의대생이 한국 최첨단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배우고 전 세계 의료진들을 기립박수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것에 더욱 놀라운 건 편견과 루머의 칼날이 그녀를 향해 날아왔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대도 못 나온 동유럽 여자가 한국에서 의사 행세를 한다. SNS에 퍼진 악성 루머,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연인마저 의심하는 순간.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건 변명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루마니아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진행된 의료 컨퍼런스에서 터져나온 기립박수와 한국,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과까지 AI 의료 시스템과 로봇 수술로 무장한 대한민국에서 클라우디아 루마스쿠라는 이름이 어떻게 전설이 되었을까요? 사랑과 실력, 편견과 진실이 충돌한 이 놀라운 실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의료 강국의 면모를 지금 공개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클라우디아의 상황이었다면 편견과 루머에 맞서서 끝까지 한국에 남아 실력으로 증명했을까요? 아니면 상처받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끝까지 한국에서 버텼을 것 같다면, 한국 체대로 차라리 돌아갔을 것 같다면 한국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깨진 소주병 조각이 제 뺨을 스치며 벽에 부딪혀 환상이 부서진 순간을요. 여자가 무슨 의사냐? 아버지의 고함은 루마니아 북부 시골집을 뒤흔들었죠. 의과대학 5학년. 하지만 미래는 막막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벽에 박힌 유리 조각들이 촛불처럼 반짝이며 제 절망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계셨고 저는 피 묻은 교과서를 끌어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꿈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도서관 컴퓨터 화면에서 한 줄의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병원 외국인 인턴십 전액 장학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먼 나라였습니다. 지도에서 찾아보니 작은 반도 하나가 동양 끝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친구 안드레아는 비웃었죠. 한국? 거긴 동유럽 여자들 인신매매하는 곳이잖아. 너 정신 나갔어? 게다가 의료 수준도 형편없을 텐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코리어 메더컬 테크놀로지라고 입력했을 때 나온 영상들이 제 상식을 뒤흔들었거든요. 로봇 수술, AI 진단 시스템, 3D 프린팅 장기.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첨단 기술들이 그곳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자 치료 영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넘어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의 콧꼬리 소리가 들리자마자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죠. 새벽 도서관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제 삶을 찾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제 꿈과 의지를 외국어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매 문장마다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가난이 재능을 가릴 수는 없다고, 국경이 꿈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적었어요.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창밖 구름 사이로 존중이라는 낯선 단어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제가 그곳에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을 때 누군가 정확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클라우디아 루마스코 씨,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장태진 교수님이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존중의 톤으로 불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가지런한 차선, 신호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게 루마니아와 달랐어요.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장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로봇이 배달을 하고 길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IT 강국이라는 말이 정말이었구나 싶었어요. 첫 출근 날 새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 들어섰어요. 수술실 옆 준비실에서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수술 도구를 정렬하고 AI 모니터가 환자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더군요.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시스템이었죠. 회진 때는 태블릿으로 모든 팀이 동시에 환자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의 정교함이었어요.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부터 가족력까지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어느 병원에서든 즉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119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환자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수술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행정팀 김 팀장은 첫날부터 경고했죠. 외국인 인턴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문제 일으키면 바로 본국 송환이에요. 점심시간에도 제자리는 언제나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다른 인턴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해지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외국인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환자 볼 수 있을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복강경 수술 참관 중이었어요. 7살 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죠.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손의 온기는 같았어요. 아이가 점점 진정되자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술실 간호사들도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분이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셨죠. 환자와 교감하는 능력은 기술보다 중요해요. 당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인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교과서를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 의료 용어를 외우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국립병원 인턴 클라우디아 씨 맞나요? 또렷한 눈빛의 젊은 남자였어요. 한눈에 봐도 교양 있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형이 장태진 교수님이 클라우디아 씨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장민규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음식 안내해드릴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혼자 있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계산이 없어 보였어요. 루마니아에서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항상 뭔가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규 씨는 달랐어요. 눈빛이 맑고 진솔했죠. 교수님이 혼자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생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한정식집에서 그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소고기를 달콤하게 양념해서 구운 거죠. 이 김치찌개는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어요. 처음으로 낯선 도시에서 따뜻함을 느꼈죠.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문화와 역사까지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 음식이에요. 유산균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고요. 겨울에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 조상들이 만든 지혜의 산물이죠.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 김소라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제 그 할머니 환자요. 선생님이 손 잡아주신 거 기억하신대요. 당신을 우리 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자들도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와 손짓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 할아버지 환자는 제가 회진을 돌 때마다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어눌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수술 어시스트 날이 왔어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죠. 복강경 수술이었는데 기구 전달 각도를 놓쳤고 수술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루마니아였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장 교수님은 제 손을 가볍게 잡고 각도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이렇게 다시 해보세요. 평생 처음 듣는 따뜻한 격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술실 분위기도 달랐어요. 실수를 했을 때 비난받는 게 아니라 배울 기회로 여겨지는 문화였죠. 선배 의사들이 돌아가며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어요. 여기서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회복실에서 아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전해졌죠. 그 순간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덜어주는 일, 그보다 숭고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퇴근길에 민규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그는 제가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단 한 번도 중간에 끊지 않으면서요. 클라우디아,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존중이 사랑으로 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한강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민규와 함께 말없이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존중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여긴 함께 배우는 곳이에요. 그는 제가 묻기도 전에 제 걸음 속도를 맞춰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죠. 한국 사람들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민규가 웃었습니다.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쉼터예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리하곤 하죠. 병원에서는 점점 적응해 갔어요. 다학제 컨퍼런스에서 케이스 프리뷰를 맡았는데 영상병리 내시경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에서 시간축으로 정렬되는 통합 시스템을 봤죠. 한국 의료의 체계가 실력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팀워크였어요.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가 모여 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환자 한 명을 위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스템이 있다니요.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느 저녁 민규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작은 메모장이에요. 오늘 잘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두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가 제 이야기를 기록해준다니 이런 배려는 처음이었거든요. 메모장 첫 페이지에는 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클라우디아의 한국 도전기 마이너스 매일 한 걸음씩. 그날부터 저는 매일 작은 성취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수술실에서 실수하지 않았다. 환자가 웃어주었다. 동료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밤늦게 기숙사 앞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둠에서 셔터 소리가 났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원 게시판 아래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회진 때 로봇 수술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았는데 AI가 제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해서 교정 코칭을 해주더군요. 손목 회전이도 감소, 압력 강도 조절 필요 같은 정밀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제공됐어요. 수치로 배우는 정밀함이 매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제 수술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지만 여기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익힐 수 있었거든요. 기술과 인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SNS에 제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글이 퍼져 있었어요. 의대도 제대로 못 나온 동유럽 여자가 한국에서 의사 행세를 한다. 출처를 확인하니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안드레아였어요. 도망간 주제에 영웅인 척하지 마.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죠. 댓글들도 악의로 가득했어요. 역시 외국인은 믿을 수 없어. 환자들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외국인을 뽑았지 같은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습니다. 민규와 함께 걷던 모습, 손을 잡던 순간까지 찍혀 있었어요. 사생활까지 침해당한 기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직원들의 시선이 다시 날카로워졌고 김 팀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병원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어요.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한국에 와서 조금씩 밝아졌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제출하라고 한 서류들이 산더미였어요. 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까지 모든 걸 다시 검증받아야 했죠. 한번 의심받으면 계속 의심받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민규를 만났는데 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랐어요. 저를 믿어주던 사람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제 질문이 틀렸네요. 당신을 믿는다고 했으면서. 그는 스스로를 꾸짖듯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였어요. 민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장 교수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소문은 오래 못 갑니다. 실력은 남아요. 다음 주 컨퍼런스 당신이 발표하세요. 제가요? 다국어로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직 떨렸지만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죠. 야간까지 남아서 준비했어요. 의료용 AI가 보여주는 데이터를 루마니아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하며 케이스를 정리했죠.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새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의학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고 복잡한 케이스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 찍은 그 골목 사진처럼 어둠 속에서도 밝혀야 할 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강당의 조명이 뜨거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루마니아어, 영어, 한국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술 영상이 떴고 저는 병변을 시간순으로 추적하며 AI 예측치와 실제 임상 결과의 차이를 근거로 수술 타이밍 결정 과정을 제시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시선들이 집중과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의 완성도와 깊이에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침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왜 보존 치료를 포기했나요? 환자 삶의 질 지표가 임계값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환자 표정이 동시에 말해줬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아이의 웃는 사진을 띄웠어요.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죠. 그 아이의 사진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수술 전 무서워하던 아이가 회복 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씩 점점 더 크게. 장 교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실력입니다. 국적이 아니라요. 강당 뒤편에서 김 팀장이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의료진들이 다가와 질문을 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발표 있으면 알려주세요. 루마니아 의료 시스템도 궁금한데 나중에 이야기해요. 같은 말들을 들으며 제가 정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복도에서 민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정말 미안합니다. 순간이라도 흔들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는 깊게 숨을 고르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반대든 뭐든 설득하겠어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함에 강단이 더해진 모습이었죠. 가족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꺼내 놓았어요. 저는 아버지 얘기를,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한강 야경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처음으로 민규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 꿈을 향한 간절함까지. 그는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민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모범생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잃어버린 자신만의 꿈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제 마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의 고백이 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시험이 남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니 민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되셨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민규의 어머니가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발표 봤어요. 제가 편견이 많았네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만 환자를 위해 정직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갔어요. 처음엔 경계심이었다가 점차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해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민규가 당신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어머니는 잠시 제 손을 잡았다가 놓으셨어요. 민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내내 매달렸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렸습니다.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한국 어머니의 마음도 결국 자식 사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라는 게 걱정됐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당신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인턴십 종료를 앞두고 병원에서 정규직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학원 지원까지 약속하면서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제 손이 예전보다 덜 떨렸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장 교수님도 기뻐해 주셨어요.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그분의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로 잠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족을 마주하고 저를 묶어두던 것들과 인사해야 했거든요.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규가 메모장을 건넸어요.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존중에서 시작된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저도 웃으며 적었습니다. 실력에서 시작된 신뢰는 결국 세상을 덜 차갑게 만든다. 그 메모장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작은 추억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죠. 민규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져 갔지만 마음속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돌아오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루마니아 공항에 내리니 더 마른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술. 끊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읽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의사 선생님이 됐다며? 대단하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들었어. 예전엔 수군거리며 저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낡은 부엌에서 마주 앉았죠. 신문에서 내 소식을 봤다. 미안했다. 목소리에 후회와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내가 맞았다. 여자도 꿈을 가질 수 있구나. 아버지,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존중을 배웠어요. 실수해도 다시 가르쳐주는 사람들, 환자의 국적을 묻지 않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구나. 어머니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이셨고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딸을 잘 봐주는구나. 고마운 일이야. 가족의 화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안드레아와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어. 너도 할 수 있어. 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가 됐으니까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했니?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질투와 시기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신 그녀가 언젠가 자신만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의 일주일은 과거와의 화해 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들, 꿈을 키웠던 도서관, 처음 의학을 공부했던 강의실까지 모든 곳이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집은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뿌리는 루마니아에 있지만 꽃을 피울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민규가 달려왔어요. 어서 와요,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옹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의 공기, 한국의 냄새, 한국의 소음까지 모든 게 반가웠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바빴고 AI 모니터는 새로운 환자 데이터를 띄우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환자들도 기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운을 여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내가 속한 곳이야. 사랑과 실력이 반씩 섞인 우리의 한국. 화면 속 첫 줄을 떠올려요. 대한민국 국립병원 외국인 인턴십 전액 장학금. 그건 단순한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쓰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초대장이었죠.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온 건 제 발이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한 건 존중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죠. 새로운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 짓고 뛰어갔어요. 한국에서 배운 최고의 기술과 루마니아에서 가져온 따뜻한 마음을 모두 담아서요. 다음 회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자신있게 문을 열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에서 온 클라우디아가 한국에서 사랑과 존중을 찾아가는 감동 실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편견의 벽을 실력으로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길 바라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따뜻한 인정이 만나 이뤄낸 아름다운 결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까지.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해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